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지쌤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는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 방학하고 우리 힘차게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만나게 돼서 좀 안타깝지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좀 올려줬었죠. 그래서 2학기 수업은 대략 어떻게 진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이 조금 막연하게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1학기 때도 잘 해왔다시피 잘 따라오다 보면은 수행평가는 미리 알려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중간에 여러분들 학교 오고 나면은 로봇도 인권이 있을까 질문 배울 때쯤에 해서 영화 감상문을 한 편 수행평가로 작성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정도 돼서 여러분들이 논술을 쓰는 과제를 한번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수행평가 10점은 포트폴리오를 하는데, 자, 우리 포트폴리오 작성을 하는 게 올해 2학기 독서 수업의 가장 주된 활동이 될 거예요. 총 여러분이 6개의 지문을 공부하고 6번의 독해 포트폴리오 양식을 제출을 할 건데, 오늘은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 대략적으로 여러분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목차를 한번 보세요. 목차를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주로 나갈 지문은 대단원, 4단원의 다양한 분야의 글읽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나갈 거예요. 총 6개의 지문이 있는데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죠. 인문, 예술, 사회, 문화, 과학, 기술 이렇게 총 6개의 지문이 있는데 이번에는 쌤 혼자 다 하지 않고 우리 앞반, 뒷반 선생님들과 같이 나눠가지고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쌤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지문은 6개 중에서 2개의 지문을 함께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진도가 나간다는 건 알아두고요. 오늘 볼 글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교과서 74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는 76페이지네요. 커피 이야기라는 글을 통해서 이 커피 이야기는 여러분 시험 범위에 반영되지는 않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앞으로 독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글을 어떻게 읽어나가면 되는지를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혼자 글을 읽을 시간들을 앞으로 매 시간마다 줄 건데요. 그럴 때마다 이 교과서 질문을 자, 글 독해 시작하세요. 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몇 개의 단계를 순서를 거쳐서 글을 읽어 나가야 될 겁니다. 자, 우선 그 방법을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 건데요. 첫 번째 뭐라느냐? 이건 뭐 쌤의 좀 개인적인 습관이기도 한데요. 문단에 번호를 우선 붙이세요. 우리는 독해 연습을 하는 학생이잖아.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문단 번호를 붙일 시간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할 때는 이것처럼 뭐 1번, 2번 이렇게 문단별로 여러분들이 번호를 좀 붙여주면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문단에 번호를 붙일 때는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번호를 붙이면서 슬쩍 한번 조금씩 훑어 읽기를 해보세요. 문단 번호를 붙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글을 훑어 읽어요. 자, 훑어 읽으면서 우리가 보통 글은 3단 구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오고 설명문은 처음, 중간, 끝 이렇게 해서 보통 글은 전부 다 3단계로 나뉩니다. 3단 구성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훑어 읽으면서 이 글은 대략 뭐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걸 보고, 그리고 대략 처음, 중간, 끝이 어느 정도가 되겠구나 라는 걸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제목 먼저 봐야겠지. 커피 이야기. 이 글의 내용은 커피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우리가 일단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번호를 붙이세요. 1번이라고 하니까 뭐 커피 이야기를 쭉 하고 있네. 자, 가공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다 라고 하고, 2번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은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제 보니까 얘들아, 가공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다며,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때 건식법,
습식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건식법은 뭐고 습식법은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아서 대략 추측으로 틀려도 상관없어요. 수정하면 되니까 여기가 처음 부분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 건식법 얘기하고 뭐 체리를 어떻게 습식법 번호를 쭉 붙이세요.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한 다음에 뭐 발효 과정을 하고 건식법과 습식법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커피 원두는 뭘 한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 음료인 커피가 된다 뭐 이런 내용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마 중간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끝 마무리 세계에서 하루에 커피 소비되는 커피의 양은 이라고 하면서 끝부분에 마무리를 하고 있죠.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한눈에 안 들어와요.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추측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니까 대략 나눠보고 읽다가 아니면 여기가 아니었구나 하고 수정하면 되죠. 일단 머릿속에 지도를 대략 크게 그려놓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니까 요렇게 일단 3단 구성을 나누면서 문단 번호를 붙이고 글을 한번 훑어보기 과정이 우리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하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야겠지. 글을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좀 추려낼 거예요. 자, 중심 내용을 추려냈는데 자,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오른쪽 보세요. 독해 포트폴리오 1회라고 치면은 자, 오늘은 1회 아니에요. 연습이니까 다음 시간부터 다음 지문부터 여러분이 1회가 될 건데요. 오늘은 알려주는 거예요. 예시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단별 중심 내용을 찾아서 여기다 이렇게 쓰면 돼요. 오늘 몇 가지만 한번 써볼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근데 문단별 중심 내용이 뭔데요? 중심 내용을 어떻게 찾아요? 자, 중심 내용은 자, 쉽게 말하면 핵심어를 중심으로 찾으세요. 이 문단 안에서 얘가 좀 중심인 것 같다. 얘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표시는 여러분들 각자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그 핵심어에다 네모를 많이 쳐요. 네모를 많이 치고요. 그 다음에 접속어 있지.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그런 애를 만날 때마다 그 앞에 내용을 한번 끊어주고 거기다 세모를 쳐줘요. 선생님 왜 그렇게 하는데요? 이건 내 습관이야. 그래서 너네가 더 좋아하는 기호가 있다면 쌤 저는 여기 동그라미를 칠래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여러분 눈에 잘 들어오는 대로 기호를 붙여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밑줄을 그으면서 읽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중요한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물결을 그어주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요거는 나의 케이스, 나의 경우고요. 요건 조금씩 여러분 취향대로 바꿔도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1문단 한번 볼게요. 1문단 한번 보니까 약간 색깔을 바꿔볼까? 난 또 미를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자, 색깔 좀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는 엄연히 구분된다.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는 엄연히 구분된대요. 우리가 만나는 인간과 생물학적 인간이 전혀 별개인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는 예를 들어 설명한 거겠지? 생물학적 커피는 커피나무에 매달린 체리의 씨앗, 즉 생두를 의미한대. 중요한 것 같아. 생물학적 커피라는 거는 체리의 씨앗, 생두라는 거구나. 그러나 이렇게 접속어가 나오면 끊어서 중요하다라는 표시를 좀 해줄게요. 갓 수확한 생두는 옅은 회색을 띤 흰색에 향도 어이가 없고 쓰기만 하되 생두는 향이 없대. 근데 꽃향기, 풀냄새, 초콜릿 이런 풍부한 향을 포괄하고 시고, 쓰고 떫은 맛을 아우르며 아까 향이 없다 그랬는데 향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바뀌었으니까 한번 끊어줄게요. 황토색에서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까지 다양한 갈색의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커피는 말리고 볶는
과정을 통해서 가공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는 다른 거야. 그럼 생물학적 커피는 생두라는 건데 그게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되기까지는 말리고 볶는 가공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 근데 저는 했는데 선생님이랑 좀 다르게 표시했어요. 상관없어요. 우리 각자 스타일대로, 각자가 편한 대로. 대신 눈으로만 보는 건 안 돼. 눈으로만 보는 친구들이 있던데 그거는 읽다 보면 자꾸 졸리고 딴 생각 나요. 손을 열심히 움직여서 글을 마음껏 분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문단을 한번 읽어봤는데 얘를 한마디로 중심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이럴 때 이제 옆에 하는 거예요. 1문단의 중심 내용 뭐라고 할 거냐면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는 다르다 이 얘기잖아.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의 차이점 이렇게 1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쌤이랑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써야 돼요. 아니야, 이건 내 말로 옮긴 거니까 큰 내용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조금씩 말을 바꿔도 돼요. 뭐 커피와 생두의 차이점, 생두가 커피가 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여러분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중심 내용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자, 그래서 1문단에 보니까 말리고 볶는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다 라고 하면서 2문단 하나만 더 해볼게요. 2문단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은 그게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나눌 수 있대. 아까 가공 과정이 있다며. 근데 그게 두 종류로 이렇게 나뉜대요. 그러면서 2문단에는 이제 바로 뭘 얘기하느냐? 건식법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네. 자, 자연식이라고도 불리는 건식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하고 있네. 가장 단순하고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기계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방식이래요. 그리고 그 단계가 있어. 단계는 뭐냐면 첫 번째, 체리를 수확한대. 그 다음에 뭐 수확하는 방법은 뭐 다양하고요. 수확한 체리는 세척 과정을 거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세척 과정을 거친대요. 세척 과정을 거쳐서 선별한다. 이게 바로 체리를 이렇게 가공하는 건식법의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이 문단의 중심 내용 정리해보자. 이 문단의 정리는 건식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건식법 중에서도 뭐 하냐면은 체리 세척. 체리야, 수확 먼저 한다 그랬지? 수확하고 세척하고 선별한대.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3문단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별한 체리는 또 뭐하고 마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건조 작업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서 인도 에콰도르산 아라비카도 건식법을 거친다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가 건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문단에서는 이제 습식법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 지금. 자, 이까지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생두라고 하는 생물학적 커피가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은 두 가지가 있구나. 건식법이랑 습식법. 얘의 특징과 단계별로 뭘 하는지를 이렇게 문단별로 설명하고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습식법도 뭐 한번 읽어볼까? 습식법은 특별히 고안된 기계와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대. 근데 맛과 향을 더 훌륭하게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훼손도 적대요. 따라서 이런 거. 접속어 중요하다 그랬지? 습식법은 주로 고급 아라비카 커피 원두를 가공하는 데 이용된다. 여기에서는 보니까 쭉쭉쭉 넘어와서 5문단. 얘는 습식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근데 주로 뭘 얘기했냐면은 습식법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6번부터 보면은 얘는 또 이제 세척 분류하고 과역 제거하고 그리고 과역 벗겨낸 생존 또 뭐 하고 이러면서 이제 단계별로 계속 또 얘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발효 과정하고 또 세척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구문단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건식법과 습식법을 통해 얻은 생존은 공통 과정인가 봐. 얘는 큐어링이라는 걸 한대. 구문단은 큐어링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신문단은 또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아직도 커피가 아니래. 여기에서는 뭐 하냐면 이제 로스팅 해야 된대. 왠지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다. 로스팅. 로스팅 해야 된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1문단에 보니까 로스팅의 강도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얻는다. 계속 로스팅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음료인 커피가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네요. 쭉쭉쭉 중심 내용이 있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12단락 세계에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전달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얘들아, 우리 굉장히 빠르게 훑어 읽으면서 문단별 중심 내용을 적는 법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공부한 내용 첫 번째, 여러분이 문단 번호를 붙이면서 글을 한번 훑어 읽으세요. 보통 글은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 중간, 끝 대략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선생님 틀릴까봐 걱정돼요. 겁내지 마. 수정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문단별로 본격적으로 읽으면서 중심 내용을 찾으세요. 중심 내용을 찾을 때는 핵심어, 접속어, 그리고 핵심 문장. 우리 중심 문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거를 밑줄과 물결을 그으면서 쭉 내용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문단별로 이렇게 중심 내용을 1문단부터 11문단까지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문단별 중심 내용을 찾은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숙제가 있어요. 선생님, 우리 내용 구조도 안 했는데요? 그리고 요약문도 안 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내용 구조도랑 요약문은 어떻게 할지를 다음 시간에 알려주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숙제 뭐냐면은 교과서를 쭉쭉 넘겨서 전체적으로 1문단부터 12문단까지 여러분이 읽으면서요. 각 문단의 핵심어를 한번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요거 핵심어만 찾지 말고요. 여러분 옆에 밑에 여백이 있거나 하면은 이렇게 중심 내용을 찾는 것까지 연습하면서 우리 학습활동 1번에 방가로 1번 요거를 숙제로 해오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걸 확인해 보고요. 확인한 다음에 얘를 바탕으로 내용 구조도를 그려보는 활동을 좀 하도록 할 거예요. 앞으로도 매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에 독해하는 연습을 할 거니까 오늘 첫 번째 예시를 가지고 좀 비교적 쉬운 글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커피 이야기 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단별 중심 내용 찾는 거 연습을 한번 해서 오도록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